네, 안녕하세요. 세정학원의 영어 이수영입니다. 네, 이번에 연수 요구 3월 개강을 해서 연수 요구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실까 봐 약속대로 이제 설명의 영상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송도 내에서는 이제 해송하고 방문하고 학생들이 많이 가다가 여기 송도 내 학생들이 연수 요구에 또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수 요구 반을 개강하게 됐습니다. 해송하고 방문은 제가 전교권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연수여고도 전교권을 내기 위해서 하여간 제가 올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영상들은 보통 저는 이제 여기서 수업을 많이 했고요. 방문여고 해송 전문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방문여고랑 해송은 뭐 100점도 많이 나고 전교 1등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수여고도 교과서가 방문이랑 같고 부교재들이 보통 이제 방문여고랑 해송이랑 했던 거랑 비슷하고 모의고사도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2년간을 다 분석해 본 결과 해송하고 방문보다도 덜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더 노력하면 좀만 자기가 중학교 때 영어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 시험 범위와 유형은 제가 항상 이제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는 엄청 다르다. 중학교는 일단 범위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가 중간고사 보고 나서 특히 중학교 때 영어를 자기가 좀 난다, 긴다, 좀 잘하던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이 자기 점수에 실망하면서 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학생들은. 그래서 중간고사를 아주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해송이나 방문여고 학생들도 중간고사 영어 끝나고 와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거는 어머니들이 다 아시겠지만 첫째 아이 아니고 둘째, 셋째면 뭐 저보다도 더 잘 아시더라고요. 어쨌든 내신하고 수능의 영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3월에 모의고사를 봐요. 3월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영어 과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100점이 나와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듯이 만약에 1학년 3월에 100점이 안 나온다. 그럼 3년 내내 100점 나올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거는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보통 9월이나 11월 정도에는 좀 난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6월까지는 자기가 100점 아니면 98, 하나 틀려서 뭐 97점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은 중학교 애들 뭐 다 엄청 영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능도 뭐 하나 틀려요, 두 개 틀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디폴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나중에 내신이 1등급이 될 수 있다. 내신의 1등급은 4%잖아요. 4%니까 보통 방문요거나 해송을 봤을 때도 8명, 많으면 10명, 11명 정도까지만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이 그렇게 맞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등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수능이 일단 모의고사고,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내신을 보는데, 그럼 내신은 정확성이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쭉쭉쭉 보면서 풀어내는 게 중요하지만 내신 같은 경우는 한 문제도 일단 틀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6점. 제가 이제 밑에 항상 예를 드는 게 everyone has the right. 이게 이제 서술형에서 어떤 지문을 쓰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사람은 그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 말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every는 단수예요. 그래서 there를 썼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6점이 실질적으로 진짜 마이너스 6점이 돼서 1등급 100점이라서 1등급인 줄 알았더니 94점이 됐어요. 그러면 1등급이 실수를 하면 3등급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신은 자기가 영어를 잘해도
등급을 잘 받지 못할 수가 있다. 뭐 하면 내신이 자기 걸로 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단어가 많이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내신이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은 유창성보다는 accuracy,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신을 내신답게 제가 공부를 하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수여고도 보니까 부교재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부교재가 많이 나오는데 봤더니,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즈가 제가 요즘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학교든. 이게 뭐 포스코건, 송도건, 아니면 해송이건, 방문이건, 모든 학교가 영어 시험이 그대로 외웠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용이 외운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변형해서 단어가 변형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변형해서 연수요거는 반반이더라고요. 50%는 그대로, 50%는 좀 변형해서. 근데 변형하는 것도 그닥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단어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조금만 노력하면, 근데 서술형 두 개가 어려워요. 서술형 두 개가 어려워서 내신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자기가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 범위와 시험 유형은 모든 학교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범위가 공통적으로 60개에서 84개 정도의 질문이, 이거는 그냥 제너럴한 거고, 조금만 제가 이제 요거를 바꿔서 앞에 영상을 바꿔서, 그러니까 작년 거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밑에다가 다 실어놨듯이 연수여고 영어 시험 출제 특징은 일단은 안정적 패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립하고 공립하고 제 생각으로는 사립이 선생님들이 안 바뀌시니까 보통 패턴이 똑같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방문여고는 뭐 해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보통 해송이나 지금 연수여고는 공립학교가 보통 안정적 패턴이라는 건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이 28문제 나오고 주관식이 두 문제 나와요. 주관식이 두 문제 나오고 배점은 5점에서 10점. 그러니까 객관식이 90점, 주관식이 10점으로 배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쪽 그 송도 내 해송이나 방문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방문 요거는 그 주관식이 많게는 막 가지를 쳐서 세 문제 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섯 문제. 뭐 다섯 문제 낸다고 하지만 열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주관식이 있어서 애들이 굉장히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어요. 해석영어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좀 많아서 외부 지문을 내요. 그럼 외부 지문을 내면 거기에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연수요거는 일단 외부 지문도 없고 객관식이 많고 주관식은 두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100점 맞을 수 있다. 아니 100점 맞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술형 범위는 2021년에는 보통 부교재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작년 거거든요. 작년 거는 부교재와 교과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모의고사에선 서술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교재랑 교과서에서 나온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일단 부교재. 해동이랑 마찬가지로 부교재가 일단 많아요. 비중이. 그러니까 해송 같은 경우는 제가 70%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50에서는 일단 60%까지는 부교재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범위도 땅땅땅 세 가지예요. 심플. 1과 2가, 교과서 2가, 한상호. 이거는 방문용어랑 같아요. 그래서 한상호 1과 2과고, 그다음 모의고사는 이제 3, 6, 9, 11. 보통 3월, 6월, 9월, 11월이 다 모의고사 내신으로 들어가요. 모의고사 100점 맞도,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100점 맞아도 내신으로 나오면 또 문제를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스페시픽, 되게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창성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 빈칸 추론이 어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순서가 어휘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함축 추론으로 나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변형돼서 나온다. 그리고 부교재가 이제 9강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9강 정도가 들어가면 한 강에 4지문씩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10강이라고 생각하면 40지문이 들어가죠. 그리고 모의고사가 보통 20지문. 그러면 그것만 해도 6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난도가 쉽건 어렵건 간에 고등학교는 제일 자기가 힘든 게 뭐다? 범위가 많다. 범위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국어도 해야 되고 뭐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영어에서 자기가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면 이 많은 범위 내에서 정확한 분석 강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외워라. 그러니까 일단 연수요구는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시험에 내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을 시험에 내서 총평은 일단 고난도 문제는 서술형 두 문제. 그러니까 보통 객관식은 다 맞아줘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생각하고 상위권이 그럴 때는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으면 상위권이 촘촘하게 그러니까 하나만 실수해도 막 98, 95 막 그렇게 그러니까 평균이 작년에 혜성이나 박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자체가 50 정도였어요. 그러면 자기가 보통 80점, 뭐 90점 맞아도 90점 정도 맞아도 잘 맞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쉬워지면 한 문제라도 놓치면은 등급이 쭉쭉쭉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맞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일단 서술형 한 문제가 배점이 5점씩이에요. 그래서 서술형이 1등급을 좌우하는 변별력의 킬러 문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서술형까지 다 준비해야 100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써놨어요. 해송고는 외부 지문이고 방문요구는 서술형이 6개 내지 이렇게 세분화돼서 출제해서 애들이 시간에 대해서 되게 압박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연수요구는 그냥 서술형 두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고 잘 맞느냐에 1등급의 이제 판가름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 특징은 범위는 타당하다. 범위는 다른 학교와 비슷하다. 하지만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로 부교재가 되게 양이 많다. 그래서 부교재 양이 많기 때문에 최소의 시간에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영쌤의 이제 분석 수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객관식 28문제, 그러니까 서술형 두 문제. 그러니까 거의 이게 이제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에 박혔다라는 소리예요. 패턴화 됐다라는 소리예요.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객관식 비중은 일단 부교재, 모의고사, 교과서 순으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교과서를 줄줄줄 외우지 않아야 되느냐? 교과서를 줄줄줄 외워야 돼요. 왜? 서술형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줄줄줄 영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객관식 문제 유형은 다른 학교 비슷해요. 어휘, 어법, 빈칸. 이런 걸 많은 이제 비중을 하고 있고, 반 정도가 패러프레이즈에서 나와. 바뀌어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지문이 그대로가 아니라 단어가 바뀌어서 나오면 그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단어도 알아야 된다. 연수요구만의 객관식의 특이한 점은 제가 보니까 신경 문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의고사는 보통 19번 형태거든요. 신경 문제랑 관계없는 유형. 이게 35번 유형.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선 별로 나오지 않는 유형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과 더불어 주제, 요지, 일치, 불일치가 한글 선택지, 영어 선택지 적절하게 나오고 순서 삽입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잘 내더라.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랑 이제 어법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실수를 줄여야 된다고. 100점을 맞아야 된다고. 100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 실력하고 단어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술형 형태는 제가 다른 학교에서는 5개 형태로 말씀드렸어요. 5개 형태. 뭐 어법 바꾸는 거, 어휘 쓰는 거. 그런데 연수요구는 제일 어려운 2가지 형태. 2가지 형태가 이제 중요한 그 키워드만 주고 영작하시오. 다 거의 다 영작하시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부교재 내용의 전체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제가 분석 수업을 해 줄 거고, 그 내용을 주제로 주제와 요지, 이걸 꼭 해야 되더라고요. 주제와 요지를 영작 연습을 해봐야 된다. 영작이라는 건 일단 자기가 하면서 정확한 문법하고 그런 것들이 틀이 있어야지 이런 영작까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니까 이건 어머니가 들으시면 되게 뭐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들어도 되고 어머니는 그냥 이런 게 나오는구나 한번 보세요. 서술형 두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 1학기. 그러니까 작년 1학기와 2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올해 중간고사가 뭐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교과서 하나가 중요 부분이 그대로 나와요.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조건이 and랑 have랑 change, 둘, 넷, 여섯, 여덟 단어를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세요라고 했는데 난도가 그닥 높은 게 아니에요. 왜? 이게 교과서. 제가 교과서 본문, 교과서가 변형 없이 그대로 출제됐다. 요거거든요. 요거. This arrangement makes sense. 이 arrangement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답이에요. It is more difficult for inbound ants. 안으로 들어오는 ants가 방향을 바뀌기가 어려워. 왜? 그들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대로 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난도가 높은 학교는 이걸 그대로 내진 않아. 그대로 내지 않고, 그러니까 다음 유형이 보통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나 냈다. 그러니까 요건 맞아줘야 되는 거다. 그럼 100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번이 이게 부교재였어요. 부교재 이제 올림퍼스 1. 이게 아, 제, 작년에 해송도 올림퍼스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송하고 문제가 이제 난도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올림퍼스 1은 여기서는 이제 여기 무슨 얘기냐면 인도가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야, 소음 공해를 노이즈 폴루션을 컨트롤하도록 legislation이 법이에요. 법률을 통과하는 것이 시급해. 이게 타픽 센텐스였어요. 이게 중요한 여기에 요지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지를 작성하시오. 뭐만 줬어요? 얘만 줬어요. Government of India exclusive of deal with 이것만 줬어요. 그럼 이걸 갖고 답을 그러면 보통 제가 이제 부교재에서 한 지문의 요지를 영어로 writing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에 거를 읽고 자기가 인도 정부는 소음공해를 다룰 법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한글로 쓰고 그걸 영어로 한번 써보면 이게 나올 수 있죠. 인도 정부는 뭐뭐 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같은 표현이니까 다 맞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legislation이 law라는 법으로 갔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런 독점적인 법을 통과시켜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다루다. 딜비드만 있는데 요걸 묶어가지고 그 문제를, 노이즈 폴루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만 관계대명사를 쓰거나 아니면은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니? 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라이팅을 한다라는 건 글의 이해력도 있어야 되지만 정확한 문법으로 관계대명사를 같이 쓸 수 있어? 투부정사를 같이 쓸 수 있어? 이게가 들어가야지 요거를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교재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말고사. 그럼 작년에 기말고사도 교과서 한 문제가 나왔고 요거는 부교재였어요. 부교재 나오고 부교재도 그대로. 부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1번 형태는 그대로 내는 것 같아요. 1번 형태는 교과서든 부교재든 나온 형태 그대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가 이제 아까 요지를 쓰거나 아니면 이거는 문법을 쓰는 거였어요. 문법. 화법을 바꾸는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방문용어도 그래요. 만약에 이 형식을 그대로 써. 이 형식이란 말이 없어요. 이 형식이란 말이 없고 여기서도 asked 이거를 said로 바꿔봐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화법이란 말 없이 화법으로 얘가 바꿀 수 있냐 없냐를 본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문법 문제가 나왔다. 그럼 솔루션은 교과서 안에서의 문법도 중요하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법 원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2학기 중간고사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 한 문제, 부교재 한 문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서술형은 교과서 한 문제, 부교재 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게 이 얘기예요. 교과서도 똑같잖아요. 아까 중간고사랑. 오가 똑같이. 여기가 원래 교과서 본문이거든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부탁 하나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탁을 들어줘. 그럼 걔가 나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너에게 kindness를 일단 한번 하게 되면 걔는 another 또 다른 kindness를 할 준비를 할 거야. 그런 내용이에요. 답이 똑같잖아요. 답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과서가 그대로. 그러니까 교과서를 줄줄줄 외워두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줄줄줄 외워두면 이렇게 서술형을 맞겠구나. 100점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술형을 다 맞으려면 교과서 중요부는 암기해야 된다. 줄줄줄. 그다음 유가는 이게 이제 부교재. 부교재에서 이게 좀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어머니들 풀어보실래요? 키 큰 남자랑 키 작은 남자랑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죠? 다르죠? 키 큰 남자랑 이제 작은 남자랑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침팬지가 있어요. 그러면 키 큰 남자, 키 작은 남자는 침팬지에 비해서 달라요, 같아요? 같지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올림퍼스 2에서 좀 어려웠던 지문이거든요. 이건 해송 1학, 재작년 1학년 2학기 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올림퍼스 2가. 그 내용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게 이제, 작년에 그래서 올림퍼스 1하고 올림퍼스 2하고. 그러니까 보통 부교재라 하더라도 EBS에서 올림퍼스 1, 올림퍼스 2, 리딩 파워 1, 리딩 파워 2. 보통 이거를 거의 돌려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퍼스 1, 올림퍼스 2, 아니면 리딩 파워 1, 리딩 파워 2. 그 중에서도 이번에 하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송은 제가 리딩 파워 1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올림퍼스 1 했으니까 리딩 파워 1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쓰라는 거예요. 개와 물고기는 달라. 달라. 어떤 면에서 뭐와 비교해 봤을 때, 그 오크나무와 비교해 봤을 때는 얘네는 비슷해 그런 소리예요. 아까 그랬잖아. 키 큰 남자와 키 작은 남자는 달라. 하지만 걔네들은 비슷해. 누구와 비교해 봤을 때, 오랑우탄과 비교해 봤을 때, 침팬지랑 비교해 봤을 때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타픽 센텐스가 여기거든요. 두 개가 비슷해. 뭐의 견지에서 보면 그들이 다른 거. 그러니까 키 큰 남자와 키 작은 남자. 아니면 강아지와 피쉬는 비슷해. 어떤 면에서 그들이 이 오크나무와의 차이점에 있어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대로 쓰는 거잖아. 도그랑 피쉬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거를 이제 추론해서 쓰는 거죠. 타페 센텐스를 했다면 요거를 쓸 수 있어야죠. 그들은 똑같잖아요. similar, 비슷해. by virtue of 어떤 면에서, difference, 차이 면에서, from,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오크 트리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봤을 때 서술형에서 그래도 좀 생각을 하면서 풀 수 있는 게 6번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까 문법 문제 빼고는 그냥 줄줄줄 외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심플, 단순한 문제. 그러니까 일단은 외워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문제면 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6번 문제가 그래도 좀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말한 거 고난도 문제는 서술형 두 문제다. 두 문제로 압축되니까 자기가 상위권이 되고 전교권이 되고 100점이 되려면 이 서술형 두 문제를 꼭 맞아야 된다. 객관식은 물론이고 객관식은 당연히 물론이고 서술형까지 다 맞아야지 100점이 나올 수 있다. 아까 골로 이제 다시 할게요. PPT로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봤으니까 연수여고에 이제 경향을 봤으니까 내신 만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모든 학교에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짐을 다니는데 거기서 PT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몸이 나빠져요. 그러면서 잘 풀어주시고요. 1번은 잘 풀어주시고, 2번은 코어를 강화하시고, 오셔서 뭐 3번 정도는 오셔서 코어를 강화하시고, 그 다음 건강하게 먹고, 그러면 건강하대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이 내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인텐시브 문법. 가장 문법이 자기 것이 돼 있어야 돼요. 단수 그러면 뭐 쫙쫙쫙. 문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위치가 where가 여기가 뒤에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위치. 완전하면 관계부사.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어가 바뀌어 나왔을 때. 다시 단어가 바뀌어서 나왔을 때 얘랑 같은 말이야. 얘랑 얘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거에서 나왔을 때는 뭐 effort가 endeavor. 그다음에 연수일거에서 나온 거는 만약 intolerably unbearable.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뜻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운 지문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걱정을 안 하는 게 내신에 있어서는
어차피 수영이가 다 해주니까. 학교에서 한번 설명을 하면 그냥 후루룩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분석 수업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고, 그래서 이렇고, 뭐 계속 얘기하고, 우리 연수 요구는 메인 아이디어를 꼭 잡아가지고 그걸 라이팅을 시켜야 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글에서 중요한 건 뭐고, 메인 아이디어가 뭐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연수 여고의 시험 경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8문제, 그 다음 서술형 2문제, 그 다음에 뭐가 제일 많다? 부교재가 제일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연수여고의 영어 시험 특징도 쭉 일단 다 똑같아요. 부교재 비중이 아주 높고, 서술형은 이때는 2021년도에는 부교재에서만 나왔어요. 근데 작년 걸 보니까 교과서에서도 나오더라. 하지만 단답형이 아닌 최상의 레벨 영작 부분이 2문제 나온다. 그건 2021년에도 그랬고 22년에도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신을 위한 커리큘럼이 뭐냐? 그러니까 수영이한테 오면 일단은 어휘, 문법, 그러니까 교재, 부교재, 모의고사, 내신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뭐 거기에 따라서 일단 어휘도 해주고 문법도 해주고 지문을 제가 분석, 별표, 완전암기, 완전암기 그러면서 다 해주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이제 워크북을 하게 되고 문제도 풀고 이제 연수여고 예상 적중 문제도 그렇게 풀게 될 거예요. 그럼 1, 2월은 지금 다 윈터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0 to 10 들어가서 일단은 자기의 스테이터스, 자기의 지위, 자기의 위치에서 문법 공부도 하고 지금 단어 공부도 하고 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1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3월 모고를 딱 보고 나서 일단은 3월부터 내신을 보면 중간고사 1등급 찍고 보통 이제 시작하면 돼요. 중간고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고사가 자기 3년 내내 어떤 기라고 생각해요. 특별시라고 표현했는데 그 기가 꺾이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자기가 나 이만큼 나왔어. 전교권이야. 그러면 더 잘해야지. 이런 기가 살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 못 봤어. 그러면 다시 또 이제 해야겠지만 그래서 미리 자기가 중간고사를 좀 잘 볼 수 있도록 대학의 첫 단추니까요. 이게 이제 그 보통 수시의 시작이니까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반드시 잘 보도록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6월, 그다음 8월 그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면 이제 또 2학년이 올라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는 내신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 모의고사 1등급에 독해 실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문법과 어휘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혜송이랑 박문이랑 공개 강의를 했어요. 공개 강의를 했는데 다 1등, 1등, 전교권 1등, 1등 정도 되는 녀석들이 각 학교에 한 명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감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수여고도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우선 학생들이 내가 전교권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저랑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 실력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와서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일단 모의고사 1등급의 영어 실력하고 그다음에 수영쌤이 열심히 분석해주고 좋은 자료를 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암기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서술형도 좀 노력을 해서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제 제가 문자를 치면 학생들을 같이 독려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같이 고민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규 시간표는 연수여고는 일단 3월 1일 개강이에요. 3월 1일 개강이고 2월 25일 날 이게 시간표예요. 원래 시간표. 토요일이 2월 25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19시, 7시부터 9시까지가 맛보기 특강하고 3월 1일, 이게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3월 1일은 휴일인데도 뭐 고등부는 별로 이거 시간표에 변동이 없어요. 뭐 노는 날이라고 어쩌고 그런 게 없고 그냥 똑같이 6시부터 8시부터 개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일단 연수여고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왜냐면 송도에서 많이 연수욕으로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도 여기 송도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송도에 와서 저랑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올 1년 일단 열심히 학생들이랑 해서 점수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